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점검 테스트 볼륨 2를 이용하여 지난 시간에 끝난 요 단원 내용을 복습 겸 실전에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시작은 20번,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하얀색 스트럭처에 파란색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밑변의 길이가 2이고 대각의 크기는 직각, 그리고 내부의 세 선은 저 각이 같도록 그어져 있다. 이랬을 때 요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다. 결론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당연히 검토를 했을 텐데 다시 풀어보라고 그래도 근데 이제 나도 힘들다.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인생이 족같이 힘들어. 자, 아무튼 이게 힘들죠. 힘들어. 근데 복습을 했는데 왜 안 풀릴까? 그러니까 검토를 했지? 이한이? 근데 왜 안 풀릴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죠? 시간 조금 더 주어졌으면 풀 수 있죠? 그치?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압축이 안 되어서 그렇다. 압축. 이 내용을 보면 해설을 읽었을 때 요구되어지는 지식의 양이 꽤나 되거든. 그리고 그게 매우 정교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기억은 그 전체를 그대로 기억하지 못해. 내가 쉬는 시간에 mp3 음악을 듣는데 mp3가 뭐니? 압축 파일 형태죠. 압축이라고, 압축. 그냥 그대로 전송하면 용량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네 머릿속에 저장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뭘 말하니? 이걸 복습하는데 네가 썼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이 한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안은 뭔가? 압축이다. 압축의 뿌리는 환원이에요. 환원. 그래서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어떻게 환원시킬 건가? 이때 핵심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핵심. 핵심이 압축이라는 단어의 핵심이지. 뭐야, 핵심. 핵심이라는 단어가 압축이라는 단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환원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네 머릿속에 넣었을 때 지금 이제 복습은 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넣었어야 되지 않는가. 얘 풀이가 있잖아. 풀이를 이것 더하기 이거로 압축이란 걸 시켰어야 되지 않는가. 압축. 그런 게 안 되니까 우리 수업 용어로는 응용 문제, 접근법 3개 중에 환원의 응용 개념이 압축이 되겠어요. 압축을 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두 개는 뭔데요? 이쪽은 이 단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넓이, S죠, 넓이. 이쪽이 뭐냐? 지금 이쪽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걸 지금 네가 압축을 못해서 실패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 지금 기억하면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얘 이거거든. 그럼 이걸 네가 압축 실패를 했으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잖아. 사실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20번 얘기가 아니고 20번 급의 문제를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구조죠, 구조. 압축을 하면 생기는 게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요거거든. 그럼 이건 뭔가? 하면 두 개죠, 두 개. 두 개.
동상 두 개. 두 개인데 두 개가 뭔데요? 하면은 중학교 논증기하 지식. 물론 엄밀한 말로 하면 이것도 다 논증기하지. 좌표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논증기하는 중학기하죠. 논증기하 지식이랑 또 하나는 계산 능력. 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수 능력. 대수의 계산 능력. 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 이 두 개가 뭔데요? 논증기하는 뭔데요? 논증기하는. 이거를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표현해 보자면 얘가 되겠죠. 뭐 숫자 삼각형. 그래서 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해하니? 지브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게 동그라미면 이게 x라고 했을 때 이게 x가 되고 이게 동그라미가 된다. 이 지식이죠. 이게 여기에서 스타트지, 스타트. 의미거든. 그럼 계산 능력은 뭔가요? 계산 능력은 뭐죠? 계산 능력은 뭔가 하면은 문자 설정. 뭐 크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겠어요. 하나는 문자 설정. 문자를 넣으면 이과, 그렇지 않으면 문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체불명 예식. 그 문제에서 PB인가? 뭐야? 빨리빨리 불러. 문제에 주어진 관계식. 이퀄 루트 12. 뭐 지금 딸랑 두 줄에서 뭘 말하는지 쭉쭉도 안 돼갖고 지금. 없네. 미안해요. 자, 문자 설정. 두 개가 아니고 이거다. 문자 설정.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연립 방정식 풀이죠. 결국 방정식 풀이라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네가 지금 특히나 실패한 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실패했을 확률이 높죠. 지금. 내 생각엔 이게 실패의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나 지금 이거? 네가 복습을 해서 풀이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게 훼손돼서 못 풀었다라면 이 생각을 좀 해줬어야지. 그리고 압축이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더 심화된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풀이의 이 풀이가 제시한 논리 있지. 제시 논리. 제시 논리란 보다는 추론 과정. 풀이가 이렇게 하면 풀린다라고 하잖아. 그게 내재화 되었는가? 즉 네가 동의가 되었는가? 아, 맞아.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러고 말았나? 이 동의를 내가 우리 수업에서는 내가 뭐라고 부르고 있죠? 편집. 복습은 어떻게 하는데요? 편집과 첨삭이다. 편집이 제대로 되었나? 그 풀이가. 이거와 거의 유사한 말이 뭐야? 스토리텔링이다. 아,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되었나? 이런 거 반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동의가 안 되었으면 네 머리는 네가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걸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네가 의식적으로 이 문제는 틀렸고 정답률이 빵프로야. 그러니까는 어려운 문제군. 그리고 뭐 나름대로 중요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네 무의식은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삭제야, 삭제. 안 중요하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 물론 이제 시중에서 용어로는 이게 이해지, 이해. 그런데 그냥 이해라고 해봐야 너무 추상적이고 애들은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내가 용어를 좀 내 수업의 용어로 사용을 한 거지. 복습할 때 편집과 첨삭이잖아. 그 편집이 완성이 되었나? 편집을 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한다. 그 스토리텔링이 되었나?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이 뭐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파는데 왜 이것부터 하니? 이런 게 스토리텔링이야. 아, 내가 이번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고. 정답률 낮은 문제 중에 제일 앞에 번호부터 차례대로 하지는 않잖아. 내가 왔다 갔다 하지 보통. 그 왜 그러니? 중요도, 그 다음에 연관성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든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대로 하면은 흐름이 유창하게 흘러가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냥 읽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하고 넘어가면 지금과 같은 현상을 절대 못 벗어날 뿐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가서 생각을 해봐. 지속성이 지금 문제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확장성이 되겠냐? 이런 사고를 요거 장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딴 문제에 적용되겠냐?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실패한 경험이 전혀 네 실력 형성에 도움이 안 되니까 망했어요가 맨날 반복 11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딴소리는 됐고 그래도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특히 이런 무게감 있는 문제 지금 이 시험제 전체에서 얘가 제일 무게감이 있죠. 그래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이걸 보고 시작할 게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이거랑 이걸 보고 바로 떠올려야 될 게 이거랑 이거죠. 특히 얘랑 얘. 이게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요소를 하였다. 이게 안 떠올랐다. 그러면 다음번에 떠오르려면 네가 이게 됐어야 돼. 동의가 됐어야 돼. 지금은 못했어도. 그럼 과연 네가 동의를 했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를 제시했으니까 이거를 X다. 그러면 합쳐서 90도다. 따라서 합쳐서 90도다. 따라서 여기가 90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게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기억할래? 이거잖아. 네가 아는 거에서 똑같은 행위가.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자, 마찬가지의 행위로 인해서 여기는 뭐 이런 걸 찾는데 그건 됐고 일단 이거를 찾았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실전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면 이 그림을 보고 여기가 90도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했어야 돼요. 추측. 질문 또는 추측.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90도 아니야? 라는 추측이 되었어야 돼요. 뭔 말이냐? 사실 이게 된 사람은 이걸 찾을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좀 더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기를 X를 하자. 이거는 풀이고 네가 실제로서 이걸 왜 X라고 하는데? 이해 갔지?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걸 떠올라서 근데 좋아. 그런데도 아직 연결고리는 약하거든. 이런 게 일종의 휴리스틱이야. 이 장면에서 왠지 그림이 90도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건 어거지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어거지 맞는데 네가 문제를 풀 때 네 사고가 풀이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문제는 없어. 그냥 아주 쉬운 문제도 다 이거 같은데 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존나게 하고 있는 거고. 자,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 단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 데이터에서 이거는 정삼각형의 반땡이잖아. 그죠? 그리고 각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봐봐. 이게 왜 넓이를 생각하는가? 지금 현재 COT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COT. 이거는 COT가 아니고 반성이고 COT. 왜 넓이를 생각하나요? 그냥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넓이를 생각하는 거죠. 딱 보고 그냥 세개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전체가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그래도 이유를 대봐. 그러면은 이거 다 배운 내용이. 그럼 여기에서 뭐와 관련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지금 내 말 이해 갔나?
그런데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다. 그런데 한번 여기 이 삼각형에 대해서 뭐 이건 90도인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삼각형에 생각해보자라고 뭐라고 부르죠? 삼각형의 설정. 오케이? 삼각형의 설정. 이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럼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니? 하면 이게 주어져 있죠. 안 주어져 있는데 아니 같다라고 주어져 있잖아. 오케이? 그리고 뭐가 주어져 있죠? 이 변의 길이가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또 뭐가 주어져 있죠? 이걸 구하시오. 이거 이해 갔나? 그러면 지금 이게 뭐죠? 이게 두 변과 사이값이다. 따라서 뭐죠? 코사인 법칙 또는 넓이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관점이 여기도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거지. 그래서 뭐 넓이를 따라서 넓이를 생각한다.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납득, 동의가 되었나? 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그럼 이거지. 실전에서 실전은 저렇게 돼야 되고 그거를 돼야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가 뭘 했어야 되냐면 이 문제를 검토를 할 때 이런 걸 하고 있었어야지. 해설을 보고 이렇게 풀면 되는군 하고 넘어가봐야 니네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절대 보관하지 않아. 왜 이 생각을 하고 왜 이 생각을 하고 씨발 왜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는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잖아. 네 이론 체계로 편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생각한다. 넓이를 생각했을 때까지 그 풀이를 참고하면 어떻게 나오죠? 시플러바 풀이는 지금 계산 과정까지 다 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니까 풀이 과정을 그래서 나온 식이 이렇게 된대요. 넓이라서 나온 식이 바로 x 플러스 2y 플러스 3z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루트 3이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문자 설정 어디 있어? 문자 설정 이걸 x, y, z라고 넣는다는 기본이 되겠어요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문자를 넣어야지. 이게 문자를 넣는 거 이게 숫자고 이게 숫자가 뭐야? 연산의 대상에서 연산이란 게 생각이야. 생각을 하려면은 이게 숫자로 고정이 되어야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 하겠니? 그러면 단원 구조를 안다라면 이건가 생각을 하는 거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일단 여기 이 삼각형에서 그대로 또 생각해 보면 여기가 x, 여기가 1, 여기가 동그라미 세타죠. 세타. 그럼 이건 뭐야 하면 y.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니? 핵심은 뭐냐면 같은 이유로 이거랑 이거 지금 이게 1이잖아.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져서 이거 어떻게 이게 뭔가 정보를 알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가 나오죠? 하면 이게 120도인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쉽냐고.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워. 이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건 진짜 어려워. 수학적으로 본다라면 똑같죠. 그냥 구하는 과정이 똑같은데 인지적으로 본다라면 이거는 90도 가니까 추측도 가지만 이걸 딱 보고 120도 가니까 이런 사이코패스가 어딨냐. 어렵다고. 그건 뭔 말이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라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 마치 지난 시간에 평범한 문제. 왜 4분의 3파이가 이건가? 왜 이걸 구하라고, 이 족도 쉬운 걸 왜 구하라고 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해 갔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네가 설득만 당하면 안 되고 네가 실전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매우 복잡한 사고 과정이야. 어려워. 아, 저런 생각도, 저건 내가 들으니까 이해되는데 왜 나는 저 생각 못했지? 이러지 말고, 이거는 마치 100m를 10초 안에 뛰는 육상선수 보고, 오, 저렇게 뛰면 되는구나. 나는 왜 못 뛰지? 이러고 있는 걸 마찬가지. 니는 원래 못 뛰어. 존나 어려운 거니까. 그 사람은 쉽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는 거지. 안 된다고 씨, 나는 찐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참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잖아. 아무튼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이래서 이제 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쓰면 사실 뭐 얘는 뭐 쓸모가 없는 놈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거랑 이거 관계. 오케이. 그래서 이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인 세타분의 y는 뭐야? 사인 120도분의 1이다. 해서 포인트는 뭐야? 이게 이거거든. y는 사인 120도가 얼마니? 2분의 루트 3? 그러면 루트 3분의 1 사인 세타잖아.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뭐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바꾼 거? 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해야 개운할 것 같은데요. 내가 그동안에 맨날 수학 공부를 할 때 이 상수가 있으면 이걸 넘겨갖고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왜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하는 거지 뭘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항했는데 이항이 이유가 아니고 네가 한 행위의 이름이고 이항을 왜 하는데? 그렇지 소거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목적이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풀이가 끝났어요. 뭐 여기서도 이놈이 세타로 표현되고 세타로 표현되고 마찬가지로 세타로 표현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싹 다 넣어서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얘가 뭐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의미 없는 복잡한 식이었는데 알고 보니 뭐야? x 세타에 대한 그러니까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에 대한 방정식이구나.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구나. 사인 세타를 구했다라고 하는 건 풀이가 끝났다라는 거지. 왜? 사인 세타를 구했으면 y가 나온다. x가 나온다.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봐. 이 칠판에 뭔가 많이 적혀 있지만 이거는 공부법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이 문제 설명은 이게 다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우려면은 이렇게 압축이 되었어야지. 이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런데 실제로 가장 하는 거 실패 요인 이거잖아. 네가 지금 안 된 부분이 이거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겠니? 하면 너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뭐였어?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야? 결국 방정식을 푸는 거구나. 그래서 문자 소거를 하는 거구나. 관계식을 찾는 거구나. 이런 거였지. 그러면 또 이제 이걸 복습할 때, 이 문제에서는 여기 어렵구나. 그럼 이걸 공부할 거야? 이거는 사실 실패 요인이고, 그래서 내가 강조하려고 빨간색으로 적었지만, 이거는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에 제한된 얘기가 아니죠. 그럼 네가 여기서 생각할 거,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왜 이걸 씨발 못 알아쳐먹었을까? 아, 이것 때문에 이거 발상을 못했을까? 고생했고. 자. 이런 거지. 박이한, 결석. 아유, 진짜. 근데 아까 전에 딸이한테도 뭐 받았는데 그건 어디다 뒀지? 아, 여기. 이제 풀이는 다 배부되고 공부를 했다는 전제에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어, 얘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풀이 두 번째. 뭐. 지금 보니까, 이거. 또 뭐. 이거. 이게 뭔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걸 x, 이걸 y, 이걸 z로 놓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럼 뭐야? 2차. 따라서 뭐? 따라서 뭐? 그렇지. 코사인 법칙이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사용이 돼갖고 네가 풀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라도. 아, 일단은 뭐, 끝까지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건 출발이라도. 해보고 엎어졌니? 그냥 출발도 하기 전에,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말았니? 라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코사인 법칙 단독으로 풀린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사용되는데 코사인 법칙 연결해야 된다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부터 볼까? 이 그림부터 보면 x제곱은 저기가 뭐야? 루트 3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z 사인 세타. 뭐 사인 세타의 빙신아. 코스차이 법칙이라고 사인 세타를 적는 이런 정신병자 같은 식으로. 자, 이거 이해 갔죠? 이거 맞나? 이거 루트 3이잖아? x, y, z잖아? 여기가 세타잖아? 제발 좀 이런 것들은 딱딱 알아보는 표정을 좀 지어. 왜? 루트 3, 그렇지. 빨리빨리 불러. 저기 3 아닌가? 3인가? 이러고 있지 말고 큰 탐처럼. 자, y제곱은 빨리 불러. 아씨, 이거 너 그림보다 안 돼. y제곱은 이거잖아. 그러면 상수부터 부르면 1.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 1, x 코사인 세타. 맞나? z제곱은 여기가 뭐야? 2, 4 플러스 저쪽은 뭐야? z니까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그 다음에 y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뭐 하고 싶니? 이건 누가 봐도 그 다음 장면이 뻔하잖아. 얘기해봐. 아니, 그러니까 연립이라고 했니? 어떻게 연립하냐고. 누구나 알아, 그 단어는. 어떻게 하죠? 다 더하죠. 이 망하려나? X. 이거 순환식인데 못 알아보면 이런 게 내가 말하는 거야. 네 실패. 그냥 계산이 안 돼. 너만이 아니고 이거 다 그런 거지. 정답률 빵 풀어. 계산이 안 돼. 어휴, 씨. 이게 고2반인가? 중2반인가? 중2 데리고 지금 대수 선행 중인가? 고2 데리고 현행 중인가?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얼마죠? 8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 하고 좀 어렵죠 이제. x부터 적으면 x 플러스 2y 플러스 루트 3z 이거 어디서 보던 놈이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뭘 발견했어?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네. 따라서 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할래? 이 넓이가 있으니까 이거 넓이는 구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합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 이해가 안 나? 탄젠트 세타를 구했다는 건 코사인도 구하고 사인도 구했으니까 그건 또 뭐 이렇게 구했다는 건 x 플러스 뭐야 2y 플러스 루트 3 z의 값도 구했다 라는 거지. 선생님 이해가 안 나? 그렇게 본다라면 뭐 세타가 있으니까 이거 봐 세타를 구했잖아. 그런데 이게 루트 3이잖아. 맞나?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지. 이해 갔나? 이해 갔어? 저 이해 안 가는데 저 뒷다가 든 게 설명 안 듣고 뭐 없어. 이게 세타잖아. 탄젠트 세타를 알았다는 건 사인 세타를 알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이걸 값을 알았다는 거잖아. 이년아. 그럼 얘만 알아? 뭐 얘는 모르나? 얘도 알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을 지금 아니까 얘도 알았잖아. 물론 꼭 그렇게 안 가고 이것만 알고 1차원적이라면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얘를 알았고 얘는 알고 있는 거고 이것도 알았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구하던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하면 사인 법칙 아니고 코사인 법칙도 할만한데. 근데 이제 할만하지만 더 좋은 건 사인 법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삐까삐까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인 법칙이 좋냐 코사인 법칙이 너는 바퀴벌레야? 반성할 게 그거밖에 안 돼? 왜 사인 법칙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코사인 법칙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해 갔죠? 오케이? 그렇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내신에 나오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의 문제예요. 그냥 훈련용, 사고력 훈련용으로 보시고 나는 요 내용도 뭐 알아둘 게 많지만 이 부분 봐, 내가 지금 다시 풀리게 했는데 왜 문제만 기억나고 풀이의 일부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또 생각이 안 나는가? 압축이 실패되었기 때문이다. 압축이란 여기서는 좀 편집이 실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이런 얘기들은 지금 말하는 거 말고 예전에도 계속 뭐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지. 이건 뭐 이제 처음 등장하고 있지만 그게 그 얘기야. 그거는 실전적으로 네 학습법이야. 실전적으로 그런 게 이용되지 않으면 네 학습 효율은 이거 이런 단어 모르거나 이렇게 안 하면은 뭐 이 문제 기억 안 나나? 아니 그러니까 못 푸나? 풀 수도 있지. 다만 아까 말했잖아. 비용이 증가, 폭발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지. 세일된 가격에 사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갑자기. 정리하세요.